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후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도와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내 종목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급등 속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면 우리 증시 코스피는 0.06% 하락세, 코스닥도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증시인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일까요? 네, 어제 미증시를 보신 분들은 뭐야 이거? 오늘 왜 안 올라가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보시면 장중에 3.8%까지,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도 3.25%. 나스닥 최근에 지수 흐름 보면 우리나라 무슨 개별 테마주 보는 것 같이 올라가죠, 그죠? 지수가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양봉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응 아니야, 호재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주식시장은 뭐 언제든 호재만 나오는 장도 없고요, 그죠? 악재만 나오는 장도 없고, 또 호재가 호재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또 악재가 악재대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들을 일단, 그래서 주식이 펀더멘탈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주식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 나빠서 떨어지는 거면 주식시장이 어때요? 여기는 법원이죠. 주식시장이 아니라, 그죠? 가격 논리는 항상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 싸움이 어느 정도 계속 감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펀더멘탈 그리고 센티멘탈이 있다면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이성과 감성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다. 저는 5대5라고 정확히 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좀 센티멘탈이 좀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은 좀 못 따라가는 이유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FOMC 회의가 굉장히 빅 이벤트는 맞지만 아마 별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목요일 날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무더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축포를 쏜 메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휘날레를 친 게 아닌가. 기술주 상승의 휘날레 메타가 어제 장중에 2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페이스북이었을 때도 하루에 20%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데 10년 만에 메타가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실망감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죠. 이거 자체도 지난번에 이 넷플릭스도 굉장한 우려감이 작년에 많았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타고 있듯이 어제 메타 같은 경우 메타도 작년에 주가가 한 60% 정도 빠졌거든요. 여기서 또 이 마크 주커버그의 이 잘못된 리더십이 있다. 웬 메타를 그렇게 빨리 했냐. 이런 식으로 좀 욕을 하다가 어제 또 보니까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특히나 50조 원 자사주를 체결해줄게.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책임 경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가 상승을 하니까 다른 메가캡 주식들도 애플, 구글 이런 종목들도 또 덩달아서 마치 삼성전자 뛰면 하이닉스 뛰는 것처럼
메타가 너무 크게 뛰니까 주변 기술주들도 상승을 좀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 지금 국내 증시 보시면 갇혔죠. 또 우리나라 요새 좀 잘 갇힙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 보면 여기 상단하에서 지금 갇혀있는 모습들, 오늘 나스닥 따라서 올라갔으면 그래도 한 1%는 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3% 올랐으니까 반의 반만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미국 다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안 좋아요. 애플하고 알파벳은 이제 구글 모회사입니다. 알파벳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기대치에 못 미쳤고 5% 정도 감소.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갔었던 부분이 시간의 거래에서 그대로 빠졌어요. 어제 뭐였어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가 좋아서 메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반대. 시간의 거래에서 이 애플, 나스닥 1위잖아요.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죠? 애플의 실적 하향은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가 오늘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아마존도 시간의 거래 4% 빠졌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아마존도 2014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순이익을 좀 보여줬고요. 또 이 애플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실적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면 오늘 매를 먼저 맞는 거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건 과거고요. 주식시장은 과거를 보지 않잖아요. 미래만 보잖아요. 그죠? 오늘 안 좋을 게 보이기 때문에 매를 일단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왜 못 오르는 거야? 의아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시차적으로 그죠?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 나스닥이 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 오늘 안 오르는 게 낫죠. 오늘 만약에 오르면 월요일날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디스플레이는 안 된다. 대형주들은 안 된다. 포지션 잡아주시고 계속 저랑 같이 중소형주 찾아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증시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어제 메타는 급등을 했지만 또 알파벳과 애플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조금 시외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미리 좀 선방향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을 또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입장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를 통한 방법도 있는데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러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도 특징 종목들 좀 보시면 이거 그냥 계속 가네요. 그죠? PSMC입니다. 상승에 이유가 없었다. 이유 없는 상승은 좋은 거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점상이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들의 로망,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나는 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점상, 점처럼 생겨서 점상입니다. 점 상한가, 점상. 이게 점상을 2번 가면서 3일 연속 상한가는 종목.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간 첫날 장 마감하고 뉴스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한가들은 보통 이유가 장 끝나고 나거나 다음날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유 없는 상한가가 있으면 일단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PSMC가 여전히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 여기서는 절대 사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런 종목을 계속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승 모멘텀은 HLB입니다. 그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 우리나라에 상장 많이 돼 있잖아요. 시총도 크고 바이오 대장주로 불리는 HLB 그룹에서 인수를 해갔습니다.
인수를 해갔는데 얘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이 골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적 뭐 그렇게 썩 그냥 노멀합니다. 좋지도 않고, 그죠? 근데 인수해간 이유는 이 바이오랑 뭔 상관이야? 그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데 인수해간 이유는 이 좀 HLB 특유의 바이오 사업 자체가 임상 실험 또는 이 제약, 신약, 연구진, 개발 이런 것들이 돈이 부지기수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매출은 안 나오는데 돈은 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IT 하는 회사,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 여러 가지 사업 다방면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정해 놓고 거기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죠? 뭐 이 회사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돈을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사업 다방면으로 문어발식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 놓고 거기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연성은 없다. 이 회사가 뭐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한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업적인 측면,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HLB 상한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오브젠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따상 올해 들어서 따상 막 등장하고 있죠, 그죠? 오브젠, 미래반도체 작년에 정말 힘들었었던 시장에서 IPO도 거의 죽었는데요. 신규 상장주 올해 들어서 빛을 확실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젠 AI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 제가 이 종목은 뭐라 그랬죠? 랜드마크적인 성격. AI 관련주를 볼 때 좀 지표로 놓고 보시면 된다. 자, 이 종목이 계속 강한 거 보면 AI 나쁘진 않겠죠, 그죠? 종목별로 계속 시세 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좀 대주주가 대기업이 투자하는 회사들 좀 보시라. 시장의 특징.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라 그랬죠? 삼성에서 지분 투자해서 대장주 됐잖아요.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또 뭐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디죠? SK. 그죠? SK에서 투자한 회사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던 알체라 주가 폭등하고 있죠. 그죠? 어디였죠?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그죠? 네이버 손자회사 알체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오브젠 뭐예요? 오브젠도 SK 네트워크스가 주주잖아요. 그죠? SK 그룹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SK 지금 요새 좀 KT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KT가 최초로 뭐 한다 그래서 KT, 뭐 IS, KT 뭐 관련주들 막 주가 급등했잖아요. SK도 하겠죠. KT가 하는데 SK가 안 할까요? 오브젠은 KT의 광고 마케팅 쪽, 타겟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먹고 싶은지를 이미 AI가 분석해서 시간 되면 뭐 먹고 싶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예를 들어 AI 광고 업체예요. 자, 그러면 SK에 오브젠이 있다면 KT에 오브젠이 있다면 SK는 뭐가 있겠죠? SK에서 뭐가 있겠죠? 인크로스, 그죠? 얘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크로스도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SK에서 인수해간 인크로스 주가가 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이따가 추천하는 시간은 따로 있겠지만 오브젠 얘기가 나온 김에 오브젠 같은 기업 인크로스도 있다. 최대 주주가 대주주가 SK 대기업이고 그리고 광고 타겟 마케팅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P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방송 추천주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미리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 AI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애플이 뭐 내놓는다 그러죠? 애플? 디바이스. 모든 시장은 디바이스가 있어야 열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놔도 디바이스가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 생겨났기 때문에 수많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죠. 그죠? 메타가 만든 오큘러스 정도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애플이 뭔가 해줘야죠. 그죠? 애플이 올해 드디어 XR, VR 기기를 내놓을 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애플은 뭐든지 시작하는 뭐예요? 맥북, 뭐 아이폰 시작하는 퍼스트 모버. 시장을 개척하는 거를 잘하지만 삼성은 뭘 잘하죠? 패스트 팔로워. 잘 베낍니다. 잘 베껴요. 그런 것처럼 애플이 뭘 시작하면 삼성도 재빨리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삼성도 분명 VR, XR 신제품을 출시할 거고 지난
언팩 23 갤럭시 행사에서 1위였습니다. 퀄컴, 구글하고 손잡고 우리도 XR 할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MP가 그 관련주예요. 그래서 MP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삼성 XR 관련주 해볼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지만 오늘 상한가도 가능하다. 20%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시간대가 그래요. 10시 기점에서 한 10%, 15%였는데 지금 20%까지 가서. 근데 더 갈 길 좀 남았죠. 0%에서 10% 가나, 20%에서 30% 가나. 그죠? 10%는 또 10%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종목부터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 PSMC랑 또 오브젠 MP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PSMP, HLB그룹의 피인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또 MP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가운데 상승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락 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텐데요. 오늘의 하락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갤럭시아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잘 보시면 로봇 관련주도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시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AI 관련주들은 시장이 아직 중심이다. XR, VR, 메타버스 종목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죠? 근데 제가 유독 말을 자제했던 게 바로 이 증권형 토큰, STO 관련주입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에도 NFT 관련한 시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났었어요. 세게 났다가 메타버스주들 급락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폭삭 가라앉아 버렸는데 지금 다시 뜨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NFT와 관련해서 이게 이 보안 기술 접목해갖고, 그러니까 NFT와 이 코인 이런 그 베이스를 섞어놔서 뭐 증권형 토큰 한국판 뭐 코인 개념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혜 모델로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죠? 넘어야 할 허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년에 또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의 3대장 로봇, AI 그리고 이 STO 관련주 중에 저는 STO는 한 적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마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돈 되는 건가 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계속 좀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리포트 한번 보세요. 제 생각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좀 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마에서 저는 가장 이 빅3에서 STO는 가장 좀 좋지 않은 테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 옥션도 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매물대도 상당히 많고요. 그죠? 여기 앞에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거의 25,000원이면 개인 투자자들 무덤이라고 봅니다. 무덤. 곡소리 나는 무덤. 그래서 여기를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종목도 STO 관련주로 좀 주가가 올랐는데 가기 좋은 패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투자증권 이런 케이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증권사 중에서도 뭐 대형 증권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좀 기관 수급으로 좀 올랐었는데 기관이 파는 날 그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은 기관이 매도하는 날 바로 매도로 붙어줘야 됩니다.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워스트 3 종목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 종목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최근 테마로 형성을 하면서 로봇, AI, STO, 이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 옥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함께 매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락 종목에 대해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신 뒤에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리뷰 종목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와 한국전자인증 1월 26일 그리고 2월 2일에 알려주셨던 공략주인데 벌써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4% 달성을 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10% 가까운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를 해보고 오늘 오후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루다는 어제도 주가가 오전장에도 또 좋았습니다만 오후장 끝까지 어제 보셨나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종가 기준 27%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어제 상한가 터치 못한 거 상관없습니다. 어제 상한가 위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죠? 8,17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주는 흐름 보이면서 계속 상승 랠리 펼쳐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종목들, 시세가 장기에 갇혀 있었던 종목들. 자, 여러분들 재판을 내리셨나요? 이루다 무죄. 죄가 없으니 주가는 박스 감옥에서 풀려나야죠. 그죠? 실적이 나빠진 것도 없고 4년 연속 실적이 좋아지고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시세 대비 갇혀있고 업황이 안 좋나요?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시세도 다 좋은데 왜 얘만 억울하게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판사가 돼서 재판을 해보시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무죄입니다. 주가가 마련해주고 있죠. 그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박스에서 벗어나자. 이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7,500원. 한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죠? 4년 동안 주가가 갇혀 있다가 이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와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분석을 잘 하는 사람들의 짜릿함이고 정말 뭐 개별주들 차트 보고 들어가서 뭐 10% 20% 단타 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내서 종목을 30% 40% 수익 내는 이 짜릿함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저랑 같이 이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었던 종목들, 작년에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 작년에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간 종목들, 주가가 갇혀있는 종목들, 올해 분명히 또 무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무죄죠. 그죠? 그런 종목들 다 세팅해놓고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좋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뭐 지금 버티는 놈이 강하다겠죠? 강한 놈이 버티나요? 아니요. 버티면 간다. 지금 5일선에서 종목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들이 무너졌잖아요. 코난. 지금 위에서 지금 흔들립니다. 솔트룩스는 진작 무너졌고요. 그죠? 솔트룩스 700선까지 깨졌고, 셀바스. 이런 종목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버티면 갑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지금 뭐 5% 10% 수익 만족하지 마세요. 이것도 가볍게 치면 7,000원 이상. 이제 온 겁니다. 그죠? 지난 상승 뭐였다? 여기 애플페이. 여기 하나 더 데리고 왔다 그랬죠? AI. 두 개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 계속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리뷰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오후장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후장 공략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아까 MP 잘 보셨나요? 상한가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아까 방금 5분 전에 20%대라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5분이라도 빨리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또 25%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상한가 갈 수 있다. 삼성 관련 VFX 기술, XR, AR, 기기 관련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설명 아까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자, 웬 네이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메타도 하루에 18%, 20% 가는데요. 네이버, 오늘 한 10%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이버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반도체 관련주 뭐 살까?
뭐하러 그래요? 삼성전자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 올라갈 때 관련 주식 못 살까? 아니, 그럼 네이버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무거워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항상 시가총액이 큰 종목 5% 먹나? 시가총액 작은 종목 5% 먹나? 세금이 틀립니까? 수익률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매수 타겟으로 들어오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집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네이버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 이제 시험 관계상 게임주도 하시면 좋은데요. 나머지 게임주는 톡방에서 또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임유학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 방법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는 건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임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리뷰 종목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월 4일에 알려주신 종목입니다. 모아 데이터가 무려 수익률이 71%까지 달성을 해주셨고 1월 30일에 알려주셨던 공략주 플리토는 벌써 수익률 40% 달성을 했는데 1월 30일에 알려주신 종목 지금 2월 3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채 되지 않아서 벌써 수익률이 40% 달성을 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이 두 종목 어떻게 계속 갑니까? 예, 네, 궁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모아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아 데이터를 이야기했을 때 데이터 솔루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 부분들은 현재 제2의 원유 산업과 같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클 거다 이야기를 좀 했던 뭐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먼저 치고 갔던 것 때문에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큰 시세를 내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하락 추세 부분이죠. 이 하락 추세 부분을 이제 벗겨내는 자리, 이 부분들이 21선 올라타는 자리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얼마 정도 하락을 끝냈나요? 하락 20일.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변곡점 자리가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나요? 1월 4일 날, 첫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반등과 행보를 하다가 결국은 튀어 올라졌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될 부분들은 1월 달에 강하게 갔던 것은 약간 2월에 약간 주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월에 좀 약하게 갔던 것 중에서 2월에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승과 행보, 현재 박스권이죠. 상단을 돌파한 것이 딱 정확히 20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어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비중 축소 후 재매수의 관점 약간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조정 후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수익 중장기 이제 중장기는 아니고요. 이제 수익 매매의 어떤 진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어떤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현재 파동의 맥접,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이
현재 노란톡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그 노란톡 부분들을 전체 꼭 확인하셔서 제2의 모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어떤 그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공략했던 것이 1월 30일 날입니다.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이날이었죠. 이날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가상화폐, 그다음에 증권용 토큰 이쪽 관련된 뭐 기술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뭐 그런 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때 1월 30일 날 그때 이제 첫 상승 어떤 트렌드를 좀 형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점에서 상승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의 주기, 이중 눌림목의 주기가 5일 주기 사이클을 보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 첫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이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단기 고점 약간 차익 실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단으로 올라갔죠. 5일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항시 파동은 2단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파동의 어떤 일주일 단위로 또는 20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움직여주는 그 시간 단위 패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어느 때 매도를 좀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때 그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그 타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도 자세하게 현재 그 파동 학습, 종목 학습하기 때문에 꼭 현재 좀 그 초보자님들은 곧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이평선 결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격이 과다하면 단기 급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급락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 신호가 됩니다.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매수 시점이 이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현재 이런 부분들의 스킬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력주 리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모아데이터와 플리토 71%, 40% 각각 큰 수익률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또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어제 저 상한가를 좀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궁금한데 왜 갑자기 증권주가 오르지? 이런 네.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 부분에 이제 STO 발행 이런 것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이제 금감원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뉴스에 대한 신경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증권용 토큰, 그러니까 증권용 토큰이 바로 이제 NFT가 증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몫이고 증권사의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고 증권사에서도 거래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캐시카우를 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뭐 돈이 될까 뭐 하는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런 회의적인 어떤 그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눈에 불을 켜고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KB증권, 뭐 신한투자증권, 뭐 키움증권, SK증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는 SK그룹주에서 현재 메타버스 쪽에 준비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하게 많이 좀 접근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STO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2조, 3조 이런 그 시총이 큰 어떤 현재 증권사는 전혀 테마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그 중소형주 저평가 같은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중소형 증권사의 어떤 그 저평가를 한번 그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PBR 1이 현재 객관적인 청산 기준 가치가 되는데 PBR 1이 아니라 오브렐토마 다시 말해서 0.2, 0.3이 수두로 가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퍼도 보통 일반적으로 퍼 10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퍼가 2, 3 이런 것들이 수두 가는 종목이 거의 증권사에 퍼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준비 현재 NFT 또 현재 STO 관련된 부분의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STO가 이제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되지 않느냐 빨라지냐 늦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료 때문에 전평가가 해소된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K증권이 가장 활발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이제 준비를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중소형주 중에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현재 토큰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회사인 피어테크와 로보 오토바이저 기업인 SBCN과 가상 연구 협약을 맺었던 그런 전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좀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봉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봉 차트로 보면 갭상승의 아랫꼬리를 달고 우장에 치고 올라가고 음십자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있죠. 파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2단으로 완성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리아셋 투자증권이 물론 대장주이긴 하지만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현재 3위로 현재 표기를 좀 했을 뿐이지 사실 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STO 관련주로서 또 테마가 형성되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상상인 증권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주가 또 테마이겠네요. 오늘의 2위 상상인 증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이제 상상인 증권도 그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현재 STO 증권 관련된 뭐 이슈가 뭐 있는데 전체 상상인 증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같은 경우는 전체 약간 뭐 중소형 그룹주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그룹주 중에서 상상인 증권 외에 상상인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상인 현재 플러스 저축은행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중공업주라든가 IT 종목군의 IT의 어떤 부분들도 현재 계열사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많은 계열사를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하나의 저평가적인, 그러니까 자회사 가치가 이제 무시된 저평가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시총이 한 1,000억 이상도 되지 않는 종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상상인 증권 뭐 차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어제 이제 23% 크게 상승했다가 약간 무너졌죠. 근데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은 거래량이 약간 부진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상승사파 형태의 어떤 그 흐름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항상 뭐라고요? 일주일을 좀 지켜봐야 되고 중간 위쪽에서 만약에 움직임들이 살아났을 때는 다시 한번 5일 이내 또는 5일째 치고 가면서 본격적인 3파동이 좀 실현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된 요인, 상상인 같은 경우는 PBR이 0.4,
그다음에 퍼가 8 정도 된 시총이 가장 낮은 어떤 순위에서 두 번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상상인 증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다올투자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1위는 다올투자증권이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다올투자증권은 좀 처음 들어보시면 많을 겁니다. 사명을 이제 변경했습니다. KTB 투자증권이 사명을 변경했는데 KTB 투자증권은 알다시피 현재 기업 M&A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KTB 투자증권 회장 권성문 회장의 어떤 이름 많이 들어봤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세력의 약간 대명사 이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비춰지는 부분도 많고 또 이런 그때 현재 KTB 이제 그룹에서 손댄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했던 뭐 선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옛날 투자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의 확장 또 자회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영업이익도 지금 ROE 21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가치 그다음에 벤처 투자 어떤 상장을 통한 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물론 당연히 이쪽 그 최근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도 나름대로 아직 뭐 없지만은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다올 인베스먼트, 다올 저축은행, 다올 자산운용, 뭐 다올 신용정보 이런 쪽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좀 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혀 움직임이 지금은 없죠. 근데 지금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을 넘으면은 본격적인 시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저점에서 출발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되죠. 근데 정확하게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군불대기라고 합니다. 이게 서서히 현재 매물소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상승 가속 한 달이 딱 지나자마자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작이 좀 되죠. 그래서 상승사파 형태가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현재 이 추세가 됐던 2층 상단과 현재 중심 위쪽에서 만약에 추세가 올라오거나 일주일 이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소리가 나와진다면은 급등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5장이라도 현재 뭐 코리아이셋 투자증권이 뭐 시가 이상 회복이 된다.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오늘 관련된 어떤 그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STO 토큰 쪽으로 확산이 되면은 또 종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중으로 한번 공략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1위 종목은 다올투자증권이었고요. 그에 관련한 분석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1위부터 3위 종목 모두 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이고요. 이 범한 경영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4,125원, 비중 2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자 3,855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범행 건영 같은 경우는 뭐 건설주 부분들이 뭐 최근에 어떤 뭐 건설 경기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크게 이제 힘을 썼던 부분들이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반등장에서도 좀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수주가 현재 MOU 계약을 맺었던 수주가 구체적인 본계약으로 체결을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언제다 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 시간 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조만간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증권주가 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 부분들도 다시 한번 훈풍을 좀 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그 FOMC 회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의 둔화에 대한 어떤 쇄조로서 이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훈풍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범항 건영을 차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번 현재 1월달에 약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장이 좀 좋아진 것 때문에 약하게 상승해 주다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의 이제 층 돌파 안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단 상승은 한 번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장이 2월 달에 좀 떠준다 하더라도 아직 뭐 재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현재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와주면은 순환매로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순환매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 바닥에서 박스권의 2수배에 해당이 되는 가격선까지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4,400원, 4,440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선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 시점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범위한 건영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61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비상교육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4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자 비상교육 살펴보니까 6,000원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매수가 1,4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또 규모나 시장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좀 힘이 없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로봇 관련된 쪽으로 현재 뭐 전환이 되는 인공지능 쪽으로 뭐 전환이 발빠르게 지금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현재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혜를 받지는 약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후발적인 모습의 또 움직임이다.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도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신학기가 되면은 이런 어떤 또 정책들이 교육부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흐름이 한번 좀 튀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후발주이다 보니까 좀 약간 힘이 들어 보이는데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돌면은 한 번은 단기 급등이 가능하다. 이때 매도 차익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행보 국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언제 좀 사실 이런 것은 뭐 탈출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오랫동안 행보의 국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또 순환매는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들이 조금 좋아졌다가 뭐 조정 보였다가 또 좋아졌다가 조정 보였다. 어제 3일 전에도 좀 좋아졌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거래량들이 뭐 안 터진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가 갔던 가격이 왼쪽에 보시면은 8,170원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그 박스권
이 최근에도 고점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종수배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7,7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약간 1,400원 정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선이라도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비상교육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역시나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